파리의 도시 조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파리의 도시 조직 안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같은 시설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파리의 도시 조직은 서울의 도시 조직과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파리의 도시 조직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떼섬이죠. 시떼섬이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생루이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요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라틴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깍디에 라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틴 지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도 소르본느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파리 소르본느 제1대학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고등학교, 놀랍게도 이 옆에가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는 큰 요 모양도 고등학교 건물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의 그 대학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대학들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도시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소르본느 대학 근처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게 대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등학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대부분의 시설들이라는 게 도시 조직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길들이 있는데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는 이 안쪽 중정, 대학교의 중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닐 때는 그냥 도시를 걸어 다니는 것 같다. 보통의 도시를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대학이 펼쳐지는 거죠. 역시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도 길을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 이 안에 고등학교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거리는 깍디에 라땅을 가로지르는 남북의 굉장히 중요한 축에 해당하는 불바흐 생미셸입니다. 생미셸 거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지금 왼쪽에는 건물인데 상점이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상점들이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바로 고등학교 건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를 가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느끼시게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파리에는 담장이 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공서나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담장인 경우가 많은데 파리에서는 그냥 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모양이 도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비록 이쪽에 상점이 있지는 않지만 도시의 어떤 길을 따라서 걷는 느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 옆에 담장이 있고 그 담장 안쪽에 주차장이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길이 바로 요 길이고요. 이쪽이 고등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소르몬느 광장 앞에, 소르몬느 대학 앞에 광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 소르본느 대학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옆에 카페나 서점들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프랑스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듯이 아래쪽에는 상가가 있고 그 위에는 주거시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의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오피스들이 이런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주로 상가, 위쪽에는 사무실이나 주거시설이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저 멀리 소르본느의 돔이 보이고요. 이 광장의 모습은 대학이라는 상징성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처럼 담장이 있고 대학은 완전히 도시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의 안쪽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본 인면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이는 돔이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광장 이쪽에서 대학의 인면을 바라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안쪽 광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광장이라기보다 중정에 가까운데요. 그 중정에서 바라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돔은 아까 저희가 광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쪽 방에서 바라봤는데 그 지금 중정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주로 들어오죠.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해서 들어오면은 이 안에 대학생들은 바깥의 도시와는 약간 다른 모습의 중정에서의 어떤 대학의 분위기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계단에 앉아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풍경은 영화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에 대학생들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가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돔 쪽에서 중정을 내려다보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도시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막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파리의 대학이나 관공서가 이런 중정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의 풍경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관공서나 대학에서의 시설도 또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게 작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시는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게 이 중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광장을 보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저희가 살펴봤었던 소르본느 대학 이외에 요 옆에 블록이 하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대학 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장 쪽에 변한 부분에는 서점이나 여러 상점들이 있고요. 옷가게 같은 것들이 지상층에 있고 위쪽에는 주거시설이나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는 또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안쪽에 있는 시설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건물 안쪽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치즈에 난 구멍처럼 생긴 이런 구멍들이죠. 이 구멍들이 파리의 어떤 굉장히 특이한 성격 그리고 유럽의 특이한 성격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구멍들을 통해서 물론 빛이나 바람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걸어 다닐 때는 이 건물의 두께가 마치 이만큼의 폭이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건물의 폭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쪽은 중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대부분의 유럽의 건물이나 파리의 건물들에서 보이는 특징인데요. 안쪽에는 자기들의 다른 세계를 가진 작은 마당들이 있고 바깥쪽의 도시 질서는 그대로 흘러가게 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펴볼 텐데요. 조금 아까 살펴봤었던 블록이 이 블록이죠. 그리고 소르본느 대학은 바로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고등학교는 이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보시면은 안쪽에 운동장이 조그맣게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고등학교의 이름은 리세 생루이라는 고등학교인데 운동장이 우리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파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운동장이 넓은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들이 있는 학교도 한 요 정도 크기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바깥에서 봤을 때 그 운동장이 있는지 없는지, 고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에 조그만 문에서 우르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안에 고등학교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건물 내부를 사진 찍는 게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괴나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자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도 유괴의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의 문제와 공공성의 문제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파리의 도시 조직을 살펴보면은요, 겉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는 이 바깥쪽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안에 고등학교의 건물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중정을 나누면서 건물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잘 보면 이쪽 부분은 바깥쪽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는 도시조직이 있고 안쪽에 고등학교 건물이 한 겹 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학교 시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십자 모양이 변형된 이 모양도 고등학교가 되고 중정이 크게 3개가 있는 요거까지 포함하면 4개군요. 그래서 4개 정도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원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의 코너 부분인데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생미셸 거리를 내려오다가 이쪽 부분을 보면은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고등학교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무실 건물인지 뭐 오피스인지 관공서인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바깥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거리를 걸어갈 때도 사람들이 고등학교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사실 제가 유학 시절에 친구하고 같이 일본 꼬치나 회덮밥을 먹으러 많이 다녔었던 거리인데요. 이 길을 다니면서 아마 그 당시에 친구는 이 뒤쪽에 고등학교가 있을 거라는 거를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는데 이게 참 절묘한 게 파리의 전통적인 도시 조직 그러니까 아래쪽에 상가들이 있고 위쪽에 주거나 오피스들이 있는 도시 조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쪽 부분만 약간 고등학교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 조직의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능을 무조건 숨겨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 조직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담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운동장이 보이고 고등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반드시 한쪽에 항상 옹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레벨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은데 레벨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초중고의 가장자리에는 옹벽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담장이 있죠. 그래서 도시를 걷다 보면 여기가 고등학교구나 하는 걸 아는 거는 좋은데 도시를 산책하는 맥락이나 연속성이 깨지게 되죠. 근데 파리는 그런 연속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안쪽으로 숨기고 바깥쪽을 일반적인 주거와 상업의 복합시설의 형태로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장단점이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한쪽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식의 도시 주거를 가진 도시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파악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이쪽이 저희가 살펴본 고등학교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친구랑 그 일식을 먹었다는 길을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면은 쭉 아래쪽 생미셸 거리로 가는 길이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오데옹 극장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쪽은 대학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대학 도서관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아래쪽을 보시면은 상점이 없죠. 그래서 이쪽도 우리나라식이라면은 담장이 있고 그 안쪽에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이 직접 길에 면한다라는 것이 파리 도시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 내려오면은 생미셸 거리에 도착하고 이 가장자리에는 상업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지베르 조셉이라는 서점인데 굉장히 자주 가던 서점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생미셸 거리를 통해서 세느강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지금 건물의 타입이 19세기 말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프랑스와 망사르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정식화된 건물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타입의 지붕을 망사르 지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비가 와도 방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붕층의 높이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파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입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테라스를 3층과 5층 부분에 만들고 그리고 4층에는 구연속적인 테라스를 만드는 것도 파리 건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고요. 이런 수법을 반복함으로써 도시가 어떤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모습을 느낄 수가 있게 해주죠. 우리가 지금까지 라틴 지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라틴 지구에는 소르본느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생루이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상 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 도시 블록들이 있었죠. 이 블록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섬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자동차와 사람의 흐름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도시 블록들을 실제로 작은 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어로 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로는 작은 섬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섬은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일은 섬이고 일로는 작은 섬이라는 뜻이고요. 일로를 도시적으로 얘기해서 도시 블록 시스템을 일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일로 시스템은 파리 전체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리 시내를 걸어 다닐 때 낭만적인 느낌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게 이 도시 블록이 하나의 건물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파리는 보통 보면 아래쪽에는 상가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하우징이나 저층부에는 오피스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연결이 되어서 연속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절이 돼서 리듬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쭉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시스템을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서울에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홍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홍대와 와우산이 보이는데요. 어딘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홍대는 이쪽입니다. 이쪽 부분이 홍대고요. 여기가 와우산이고, 그리고 이쪽은 서교초등학교고, 그리고 이쪽에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도시블록을 보면 일단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조그만 형태의 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연속해서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길이 있고요. 이렇게 나 있는 길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도시가 굉장히 불연속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건물들이 각각 제각각인 것도 있지만 건물들의 사이가 살짝씩 떨어져 있어서 연속성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커피 프린스에서 YG 파크 쪽으로 걸어가는 길인데요. 이 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물러난 정도도 제각각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들이 더 부각돼 보이고 도시 전체의 흐름은 덜 읽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의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되면서 랜드마크로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와 반면에 도시의 질서가 비교적 동질적인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건물들이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동일한 질서에 소속되면서 도시 전체의 에너지가 부각되기를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쪽은 파리의 사진이고요. 아래쪽은 서울의 홍대 지역의 사진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단지 건물의 스타일이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것의 차이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만드는 조직의 차이라는 것. 그것이 도시 전체의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도시를 볼 때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조직의 측면, 구조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조직과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대 섬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세느강 주변의 건물들은 어떤 기능을 갖는 것일까요? 파리 시내의 집합 주거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일까요?